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2021년이고요. 저희 코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클래스 S를 이렇게 선택할 때요. 클래스 S 대신에 struct를 쓰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struct S를 사용할 때 멤버 X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멤버 함수 F가 있어요. 이렇게 멤버 함수 X가 있을 때 제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의 드물어요. 제 동영상을 어느 정도 시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식 코드는 절대로 안 써요. 저는 반드시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반드시 이렇게 써요. 거의 99%는 이렇게 써요. 물론 이거는 이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걸 알지만 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일단 버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요. 인텔리센스가 아주 잘 작동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스코프에 X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this를 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제가 이 X를 액세스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X를 이렇게 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X는 이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X거든요. 이렇게 코드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저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요. 이해되시죠? 대부분 C++ 책에 보면 이런 거 안 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쓸 때 이 X는 데이터 멤버 X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 멤버 X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는 이 X는 글로벌 X거든요.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제가 이 글로벌 X를 이렇게 넣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this를 분명하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 this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영어 채널에서 키워드 this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AMP 라이브러리에 버그가 들어있어요. 이 버그를 수정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키워드 this만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this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Okay. Now it is template. We will say int. I saved it. Control F5. Now we have error message. See? The error message 3861. Print identifier not found. Okay. Save it. Please remember error C3861. Print identifier not found. Ident print not found. This is causing the error. We have to put this. Okay, sorry. We have to put this. Now try again. Now it works. In the same manner, here, in the same manner, if we try.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 AMP 소스 코드인데 제가 버그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세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코드에 버그가 들어있어요. The project in the same manner if we try it. We have the same error here. Access identifier not found. Double click it. We have to fix it. So to fix it, copy the path here. Sorry. Copy the path here in Windows Explorer. Here you can find this file. Right click. Open it with your editor, text editor. In my case, I opened with Windows Notepad. Here I find this code. There is two places. Find the next. Here I change it to this. And there's one more. There is two places. Okay, this is the file. Now close it. We change it to fixed. Okay. Now compile and run it. Control F5.
there's one more place here. I will open it once again. I copied it here. Okay, we save them. We have to save it to original place here. Okay, it works. 이건 제가 영문 채널에서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에서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게 키워드 디스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지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AMP 코드에서 키워드 디스를 추가함으로써 버그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 키워드 디스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템플레이트 메타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키워드 디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거든요. 코딩 할 때 처음부터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또 제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using namespace std 이런 거 저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 코드가 조금 할 때는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드가 커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코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또 제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stdcl은 저는 이거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stdcout 해서 메시지를 출력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할 때 이런 코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도중에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물론 서버에서 코딩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거는 코드를 개발하는 동안에 버그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이 stdcl은 redirection이 안 돼요. redirection이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코드를 엄청 길게 작성을 했고 코드의 에러를 특별히 로그 파일을 만들어서 출력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stdcout을 이용해서 버그를 출력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발자고 위에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아니면 팀장이 버그 출력물을 갖고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버그를 출력하게 되면 이걸 리다이렉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리다이렉션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버그를 출력할 때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고 리다이렉션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코드를 출력하거든요. 또 여기에는 장점이 또 있어요. C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non-buffered output이에요. 버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느려요. 그리고 Cout은 내부적으로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라요. 제가 요즘 제럴드 다이아몬드의 콜랩스를 읽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hierarchic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hierarchical이 아니고 hierarchical이거든요. hierarchical. 근데 저는 70년대,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 이거를 발음을 잘못 배워갖고 hierarchical이 아니라 hierarchical로 발음해 왔거든요. 이렇게 습관을 한번 잘못 들이면 발음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지워드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굉장히 커요. 제가 이것 만드는데 약 3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거 C++ 언어로 만들었거든요. C 언어로 이런 거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C++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소스 코드가 굉장히 크다는 걸 뜻하거든요. 제가 이 hierarchical 이 단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걸 발음을 해보면 hierarchical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hierarchical로 발음을 했었는데 hierarchical가 higher가 아니고 hierarchical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단어를 hierarchy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hierarchy 이렇게요. 근데 이걸 잘 들어보면 high
hierarchy 이렇게 발음해요. hierarchy. hierarchy, hierarchy, 그죠? occupational hierarchy, celestial hierarchy, 이것도 제가 hierarchically 이렇게 발음했는데 그게 아니고 hierarchically. hierarchically, 제가 이거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요즘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걸 사용하거든요. 또 여기에서 쭉 보면 이건 제가 최근에 책 읽으면서 찾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adjacent 이렇게 발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발음을 들어보니까 adjacent, adjacent예요. 제가 이거 발음을 adjacent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발음을 들어보니까 adjacent, adjacent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서 adjacent 이 발음과 여기에서 adjacent 발음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adjacent. The planes landed on adjacent runways. The planes landed on adjacent runways. 이 T 발음이 거의 안 들려요. adjacent runways, adjacent runways 이렇게 들리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한번 들어볼게요. Our farmland was adjacent to the river. Our farmland was adjacent to the river. adjacent to the river 이렇게 들리지 않죠, 그죠? adjacent to the river 이 T는 발음이 거의 안 들려요. Our farmland was adjacent to the river. Our farmland was adjacent to the river.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Adjacent houses. Adjacent houses. adjacent houses T가 거의 안 들려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걸 또 한번 찾아볼게요. ENT로 끝나는 거. 이거는 stringent인데요. 이거를 발음을 들어보면 Stringent. stringent T가 발음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볼게요. stringent air가 아니고 이 T가 거의 발음이 안 들려요. Stringent air quality regulations. Stringent air quality regulations. T가 거의 안 들리죠. stringent air quality 이렇게 들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government stringent economic policy가 아니고 T가 거의 발음이 안 들리고 stringent economic policy 이렇게 들려요. The government's stringent economic policies. The government's stringent economic policies. 이 T가 거의 안 들리죠. 이거 하나로 발음을 할 땐 T가 들리는데 Stringent. 이렇게 stringent가 오고 뒤에 단어가 따라올 때는 이거 T가 안 들려요. Stringent air quality regulations. Stringent air quality regulations.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 student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student 이렇게 student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삭제하고 이것도 제가 조금만 정리할게요. 이렇게요. 이걸 발음을 들어보면 student, T가 발음이 돼요.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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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가 발음이 되죠. 그런데 여기 예문을 좀 몇 개 갖고 와 볼게요. 이 student가 제일 끝에 갈 때는 이때 student는 T가 발음이 돼요. She studied metallurgy as a mature student. She studied metallurgy as a mature student. 이 T가 발음이 되죠, 그죠? 그런데 T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student 다음에 이 다른 단어가 또 따라오잖아요. 이때 T는 발음이 거의 안 들려요. She's a former student of mine who graduated in the 8s. She's a former student of mine who graduated in the 8s. 이때 T가 거의 잘 안 들리잖아요. 이것도 한 문장 더 갖고 와 볼게요. 94 students were enrolled in the class. 94 students were enrolled in the class. 94 students were enrolled in the class. 이때는 S 때문에 약간 들리는 것도 같죠, 그죠? 하나 더 갖고 와 보면 이것도 갖고 와 볼게요. She worked hard in her student days. She worked hard in her student days. student day 이렇게 들리잖아요. T가 거의 잘 안 들리고 이것도요. I'm thoroughly enjoying student life. I'm thoroughly enjoying student life. student life 이렇게 들리잖아요. I'm thoroughly enjoying student life. I'm thoroughly enjoying student life. T가 거의 안 들리죠. 이렇게 영어 발음도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런 발음 수정하기 정말로 어려워요.
한 번 잘못 배우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거든요. C++는 굉장히 복잡한 랭귀지예요. 혼자 책 읽고 물론 배울 수 있지만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제대로 배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